엑셀 프로그램 실행시키시고 다단통 함수 열기. 찾아보기. 오전 크마리가 이론 폴더 아래에 분석 작업 4 분석 작업 4 파일 여시고 저희들 교재는 143페이지. 자, 준비되어 있으면 진행하겠습니다. 그 문제 내용 가지고 기능 설명드릴게요. 자, 143페이지. 목표값 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그게 무슨 기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곧 설명을 드릴게요. 고객별 적금 만기 지급액표에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그 표 자료에서 근역수의 만기 지급액 이 800만이 되려면 납기 기간 월 T8이 얼마가 돼야 되는지 계산하시오. 이해되세요? 문제네요. 한번 따라가 봅시다. 근역수의 만기 지급액이 B8이라고 문제에 명시되어져 있네요. 가서 확인해 보니까 일단 이꼴로 시작하니까 수식이네요. 자, 표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 명시가 되어져 있다는 건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식이 이거 말고 또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라운드는 알겠고 FV라는 함수를 잘 모르겠네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동관련 재무 함수라고 해서 동관련 함수인데 우리 크말 2급 시험의 범위를 벗어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간혹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 기출 우리 시험을 보러 가시면.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거 몰라도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자, 왜? 함수에 영향을 주는 건 요 인수라는 녀석들이잖아요. 결과값에 영향을 주는 건.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이게 원본이라는 이야기거든요. 18. 자, 셀을 확인해 보니 숫자네요, 이거. 그럼 이 값을 바꾸면 여기가 바뀌겠네요. 이거 바꾸면 여기 바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BT8. 여기 숫자네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숫자 값을 바꾸면 여기 바뀌겠죠. 왜? 영향을 받으니까. B8. 여기도 숫자네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값을 바꾸면 여기도 바뀌겠죠. 당연히. 자, 그때 그러면 어찌됐든 여기가 얼마가 된다고요? 800만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자, 문제는 이건 수식이잖아요. 수식이 스스로 800만이 될 수 있냐는 겁니다.
수식은 자기 스스로 800만 원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이 녀석들이 영향을 받아서 800만 원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이 녀석 이 값이 만기 지급액이 800만 원이 되려면 이 세 개의 값을 조정을 하면 800만 원이 나오겠죠. 몇 가지수가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뭐 수없이 많이 나오겠죠, 뭐. 네?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니요,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때 납입기간 월 문제에 그렇게 나와 있었죠. 여기에 관심을 두면 요거 하나만 바꾸려고 한다는 겁니다. 요거 하나만 바꿔서 얘기를 800만 원 바꾸겠다는 거죠. 나머지는 변화가 없다는 거죠. 고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방금 설명드렸던 결과값, 수식에 의한 결과값이 변경할 때, 자, 변경될 때라고 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자, 어째 보면 표현이. 왜? 스스로 바뀔 수가 없으니까. 자, 변경될 때 원본값 한 개의 값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거죠. 나머지 원본값들은 고정값이다. 변화가 없다. 이때 사용하는 기능 목표값 찾기라고 합니다. 목표값 찾기. 자, 이 목표값 찾기는 셀 포인트 어디 있든 전혀 상관없고요. 자,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탭에 예측 그룹에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 요 기능 뭐 시험 준비용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설명 한 번만 이 설명만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자, 목표값 찾기. 왜 이거요? 시험 이대로 이게 시험 문제 그대로니까 이게 뭐 변형이 있거나 할 게 없습니다, 이게. 자, 그다음 여기 이제 목표값 찾기 대화 상자에서 수식 셀이라고 하는 건 뭐 말 그대로 수식에 의한 결과값이 있는 셀 여기를 이야기하겠죠. 자, 찾는 값 여기는 좀 형태가 다르죠. 자, 요 형태는 우리 마법사 하실 때 죄송합니다. 함수 마법사 하실 때 그 인수 입력란 옆에 있던 녀석이었거든요. 혹시 기억나세요? 요런 형태. 왜 사용은 안 했죠? 이건 언제 쓰냐고요? 화면에서 잘 찾기가 힘들 때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복원 다시 누릅니다. 복원 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지금은 뭐 화면에 보이니까 그대로 설정하시면 되고요. 자, 찾는 값 얼마? 800만을 찾아가겠다. 이 자리는 직접 입력입니다. 이 자리는. 그리고 값을 바꿀 때는 관심을 두고 있던 아까 원본값 한 개. 납입기간 월. 문제 다 있던 내용이잖아요. 빕, 이팔. 이게 왜 주소가 틀리지? 자, 확인하시면 자, 제 화면 잠깐 보고요. 여기 찾는 값 800만이라는 의미가 있죠. 요 값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표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목표값 800만을 찾아가겠다는 겁니다. 누가? 이 녀석이 수식셀이. 의미는 그렇습니다. 확인하시면 24에서 26으로 바뀌었네요. 24에서 26으로 여기가.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찾아갔다네요. 목표값 800만 원. 그리고 확인.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전체 이야기는 총평을 전체적인 이야기는 좀 더 할게요. 자, 목표값 찾기 이 시트로 가겠습니다. 교재는 145페이지. 자, 내용 읽겠습니다. 시습할 시간 드릴게요. 목표값 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지점별 가전제품 판매 현황표에서 서초점의 냉장고 판매 총액이
E102 1억이 되려면 판매량 T102 얼마가 돼야 하는지 계산하시오. 자, 따라가 봅시다. 서초점, 냉장고, 판매 총액. 여기네요. 확인해 보니까 숫자로, 죄송합니다. 수식이네요. 그리고 명시가 되어 있다는, 문제의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건 관심을 두고 있다. 자, 여기에 영향을 주는 셀이 C10이네요. 확인해 보니까 숫자네요.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액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그냥 할게요. 그럼 여기 와서 보니까 수식이죠. 여기 영향을 주는 게, 그 다음 이거, 그 다음 여기에 숫자 값이죠. 문제 여기에 있었잖아요. 판매량 몇 개인지. 그러면, 이게 관심이 있나 보죠. 그러면 여기에 영향을,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을 파악하지 않더라도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게 최소 몇 개 이상이 있다고요? 한 개 이상이 있다라는,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시험에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좀 더 구체 살펴보면, 그래서 여기 영향을 주는 게 C10이라는 숫자가 요거 바꾸면 여기 바뀌고, 여기 바꾸면 여기 바뀐다. 뭐, 그렇게. 자, 그리고 요럴 때 원본가, 자, 결과값이 1억이 될 때 원본값 한 개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럴 때 사용하는 기능을 우리는 목표값 찾기라고 한다. 셀 포인트는 어디든 상관이 없다. 목표값 찾기 기능을 찾으러 가면 데이터에 예측에 가상분석에 목표값 찾기. 자, 수식셀. 수식이 있는 결과값을 나타내고 있는 셀. 210셀. 찾는 값. 얼마를 찾아가겠다고요? 1억. 목표값 1억. 자릿수 조심하시고. 자, 값을 바꾸세요. 관심의 대상이 되는 아까 원본값 요거. 그리고 확인. 그러면 1억에 도달했다네요. 그때 한 개 더 팔면 되네요. 한 개만 더 팔면 30개였거든요. 출발할 때. 여러분들도 숫자값 30 확인하시죠? 그리고 변화가 31로 바뀌었습니다. 집중하세요. 집중. 또 잔소리 복습하고 계시죠? 저를 또 안 쳐다보시는군요. 제발 자신감 없는 눈빛 하지 마시고 혹시 안 하셨더라도 저 똑바로 쳐다보세요. 그래야 제가 좀 덜 불안합니다. 네? 복습을 늘 하시고요. 오늘 내일 하시면 뭐 1분 교재는 다 끝날 거고요. 그러면 그 정도면 지금 혼자서 기출문제 풀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자, 찾기 참조 4. 죄송합니다. 목표값 찾기 3. 시트로 이동하시고 저희들 교재는 다음 페이지인 146페이지 3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세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자, 문제 내용 읽어보셨죠? 그러면 문제 실판매 금액 평균 아마 확인해 보니까 수식에 의한 결과값 관심을 두고 있다 명시가 되어 있으니 여기에 영향을 주는 원본이 한 개 이상 있을 거다. 그 중에 하나가 골드 할인 회원 할인율이다. 숫자 값이네요. 여기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건 관심을 두고 있다. 목표값 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내용은 아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목표값 찾기 내용은 아니까 이용하여 수식자의 원본값이 문제 푸는 방법입니다. 이 여기 있는 값이 2천만 원이 되면 값을 바꿀 때 제가 틀린 거 확인해 주시고요. 이렇게. 제가 왜 자꾸 문제 푸는 방법이라고 표현을 몇 번 했냐면 실제 이 기능을 가상 분석에 있는 기능을 지금 배우실 건데 세 가지를 앞에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오늘 이렇게 배우신다고 이게 가서 써먹을 수 있는 기능이냐 라고 했을 때 조금 힘듭니다. 이게 당장 써먹기가 기회도 없을 뿐더러 그 다음 실제 내용은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되게 복잡합니다. 실제 쓰시려면 이거 지금은 시험에 나오는 정도의 어떤 내용만 다루다 보니까 사실 이것도 내용이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27% 바뀌었네요. 뭐 그런 정도 시험 준비용으로만 좀 익혀두세요. 뭐 솔직히 엑셀을 배워서 가신 분들 중에 뭐 이 기능을 자주 써서 뭐 무슨 질문을 하거나 하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왜? 안 쓰니까. 근데 시험에는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시험 준비나 그 다음에 뭐 좋은 점은 형태가 바뀔 게 없다라는 거. 지금 이게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이렇게 기출문제 같은 거 푸실 때 어느 부분이 좀 기억이 안 난다. 그럼 그냥 정답지나 뭐 이런 내용들 보세요. 이런 메모해 놓은 내용이나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몇 번 풀다 보면 완벽하게 이제 이렇게 시험 준비는 될 겁니다. 자, 파일 바꾸겠습니다. 파일을 열겠습니다. 파일 열기, 찾아보기. 자, 분석 작업 3입니다. 분석 작업 3. 저희들 교재는 137페이지. 화면 배율이 좀 적더라도 이해 좀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진행할 겁니다. 자, 여기도 내용 쭉 따라오시고 자, 자, 5월 영업이익. 자, 문제 내용을 가지고 설명드릴 겁니다. 기능. 5월 죄송합니다. 시트 좀 옮길게요. 시트 옮기겠습니다. 데이터 표 2로 옮기겠습니다. 페이지 수 139페이지. 자, 투자금, 투자기간, 투자금 C2, 투자기간 C3, 수익률 C4를 이용하여 아까 문제 읽을 때마다 이렇게 이제 원래 찾아가 보는 게 좋다 그랬죠. 이용하여 수익금을 계산한 것이다. 일단 여기까지만. 자, 투자금 C2, 투자기간년 3, C3, 수익률 C4.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거 확인하셨어요? 네?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거 확인하셨고. 그 다음 여기는 이제 PMT 뭔지 모릅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세요. 함수구나라고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고요. 왜? 뭐 형식을 그렇게 갖추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 자 그러면 이거
수식이죠. 수식이한 결과값이네요. 그리고 문제 명시를 했으니까 자 일단 요 결과에 대해서는 요걸 명시해야 되겠어요. 요 관심을 두고 있나? 아 잠깐만 관심을 두고 있는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으니까. 자 C4 요거 바꾸면 여기 바뀐다. 영향을 준다. C3 요거 값이 바뀌면 여기에 영향을 수익금에 영향을 준다. C2 여기 값 투자금이 바뀌면 수익금에 영향을 준다. 맞죠? 자 그러면 내용 파악하셔서 그 다음 내용을 읽겠습니다. 데이터 표 기능을 이용하여 데이터 표 기능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패스. 투자기간 수익률 변동. 자, 투자기간 수익률이라는 게 요 자료를 이야기하네요. 그러면 관심을 아마 여기다 두고 있나 봅니다. 에 따른 수익금 변화. 수익금 계산은 여기 요것도 관심을 두고 있나 봅니다. 변화를 자, 다시 한번 더 투자기간 수익률의 변동. 그다음 수익금의 변화. 결과에 대한 변화를 D11에서 H20 영역에 계산하시 어디에? 요 범위에 계산하라는 게 문제의 내용이군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요 범위에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문제 내용을 파악을 하셨으면 어떤 값이 나와야 된다고요? 수익금. 그러면 수익금이 여기 나온다라는 건 뭐가 있어야 되죠? 값이 있어야 어떤 원본 값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원본 값이 수익률의 변동이라고 했죠. 그럼 수익률의 변동이라고 하는 건 이 값을 이야기합니다. 수익률의 변동. 여기를 이 값들의 모음을 행의 변동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의 변동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행의 변동량. 이 값을 행의 변동. 그래서 문제의 변동이라고 이야기하고 변동량. 그 다음에 관심을 또 두고 있는 게 투자기간이라는 부분의 값을 일정량 이렇게 변하고 여기는 값을 변화시키고 있죠. 여기는 이 값의 모음을 열의 변동량이라고 합니다. 열의 변동량.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역할, 변동량이라고 하는 이건 원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결과값인 수익금이 여기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될까요? 원본이 있고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가운데 뭐가 있어야죠? 처리해주는 부분이 있어야 될까요? 그게 뭐죠? 원본 값이 있고 결과값이 나온다. 가운데 뭐 있어요? 수식이 있어야죠. 수익금을 계산한 수식이 있어야 수익금을 여기다가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러면 그게 어디에 작성이 되어야냐면 결과가 나오는 앞쪽에 여기에 수식이 작성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그럼 이 식은, 그럼 수익금 계산하는 식은 어디지? 여기 있잖아요. 근데 여기 셀을 복사하시면 안 됩니다. 셀을 복사하시면 안 되고, 안에 있는 알맹이를 복사하시면 되죠. 즉, 식 자체를 복사하시는 식 자체를. F나 더블 클릭, 수식 입력기를 이용해서 내용을 선택하시고 복사. 빠져나오실 때 ES시키, 셀 선택, 컨트롤 V 붙여넣기. 이렇게.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요게 변동량이랑 행의 변동량, 열의 변동량이 원본 역할을 하고요. 이 수식에 의해서 결과값이 이렇게 나타날 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이 그러면 여기 결과가 나오려면 이 녀석이 수식과 원본 역할을 하는 행열 변동량이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범위를 이렇게밖에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구조가. 그래서 요 구조를 데이터 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조를 데이터 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데이터 표라는 기능은 어디 있느냐? 데이터 탭에 예측의 가상 분석의 데이터 표 그리고 데이터 표. 자 여기 자 행 입력 셀 주소 찾으러 갑니다. 열 입력 셀 주소 찾으러 갑니다. 그 찾는 방법을 지금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행 입력 셀이란 건 행의 변동량을 이야기합니다. 요 값들을. 실제 이 값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요? 수익률 값들이죠. 그럼 수익률은 계산할 때 어느 셀을 참조했겠습니까? C4셀을 참조했겠죠. 자, 열 입력셀에 입력란에 커스터 넣으시고 열 입력셀을 찾아 이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뭐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런 상황일 때. 자, 열 입력셀
열의 변동량을 이야기하고 이 값이 의미하는 바는 투자기간연을 의미하겠죠. 그럼 투자기간연은 수익률 계산할 때, 수익금 계산할 때 어디? 여기 C3을 참조했겠죠. 그리고 확인하시면 여기에 있는 변동량 값들이 다 이 수식에 다 들어갑니다. 경우의 수가, 요 수식에. 그래서 그 경우의 수에 해당되는 결과 값들이 이렇게 표의 형태로 나타나는 이 구조를 데이터표라고 합니다. 저장. 자, 이때 원본 값을 뽑을 때 몇 개를 뽑냐면 2개를 뽑을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아니면 데이터표 3으로 가겠습니다. 시트 옮겨가겠습니다. 열심히 실습하고 계시죠? 실습을 해야 혼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데이터표 3. 컴퓨터는 눈으로 보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의미 없다니까요. 아무 의미.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운동선수 투수에게 공을 던지는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근데 그게 투수가 그걸 제대로 해서 그걸 표현하지 못하면 그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컴퓨터도 스포츠는 운동하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반복하시면 다 똑같이 됩니다, 누구든. 머리 좋은 사람이 컴퓨터 쓴다고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긴 한데 우리가 생활에서 쓰는 것들은 그렇게 그냥 반복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지. 뭐 눈으로 보고 할 것 같으면 뭐 하루 다니면 책 한 권 읽으면 뭐 하루 프로그램 하나 다 배우게요. 천재죠, 천재. 그러면 그런 거 아닙니다. 컴퓨터는 했을 때 누가 뭐 질문을 던졌을 때 그게 결과가 나와줘야 되는 게 컴퓨터 실력입니다. 그 자리에서. 자, 준비되셨으면 진행하죠. 제발 아까운 시간 허투루 쓰지 마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돈과 시간을 투자하고 왜 여러분 돈 내고 왜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세요? 뭔가 비효율적이라 생각 안 하세요?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도 뭐 크게 할 말은 없습니다. 어쨌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돈을 내고 여러분 와서 여기 수업을 안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밖에. 학원 원장님 학원. 자, 대출금 C3, 연이율 C4, 상환기간 C5를 이용하여 상환금액 C6을 계산한 것이다. 자, 이것도 한 번만 더 보면, 자, 상환금액 계산은 PMT 함수 뭔지 잘 모르겠고 일단 넘어갑니다. 이것도 동관련 함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영향을 주는, 자, 이게 수식이네요. 그리고, 자, C사에 영향을 받네요. C사 확인해 보니까 연이율 6% 숫자로 구성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C5 숫자로 구성되어 있네요. 이게 영향을 주는. 그다음 C3 숫자로 구성되어 있네요. 이렇게. 자, 일단 이렇게까지 이게 이제 문제의 문장이고요. 첫 번째 문장이고. 그다음 나머지 내용. 데이터 표기능을 방금 설명드렸죠. 데이터 표기능. 아니, 뭐 아직까지 완벽하진 않지만 어쨌든 어렴풋이. 예? 이자율 변동에 따른. 자, 그러면 원본 값의 연이율, 요게 이자율입니다. 요게 그 정도 센스는 있죠. 이자율이라는 게 요거 연이율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마 명실했다는 건 이게 이제 관심 있나 보고요. 에 따른, 그럼 그게 따른다라는 건 요 데이터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자율 변동. 어? 열의 변동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상한기간 월을 다음 영역에서 상한기간 값을 여기다 계산하라는 얘기죠. 그럼 결과가 상한기간, 그럼 여기도 상한기간에 수식에서 뭐 상한기간에 관심을 두나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결과값이 나오려면 원본값인 변동량이 있는 거고, 그 다음 요 결과가 나오는 앞쪽에 뭐가 작성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수식이 작성이 되어져 있어야만 인과관계를 가지고 결과가 여기 나오겠죠. 그러면 이 상환금액 월을 계산하는 식은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식 자체를 복사하지 마세요. 네? 수식 복사, 즉 식 자체를 복사하는 게 아닙니다. 저기 이제 셀 자체를 죄송합니다. 셀을 복사하는 게 아닙니다. 수식 자체 수식을 복사하는 겁니다. 그럼 F이나 더블 클릭 들어가서 수식인 내용을 선택하시고 복사. 빠져나올 때 ESC.
여러분들 그렇게 사용하세요. 그리고 C5셀 선택하시고 붙여넣기. 범위 설정. 아, 그러면 원본 역할하는 부분과 수식 부분, 결과가 나타나는 부분. 이게 다 필요하니까 범위 설정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구조가 되겠네요. 이 구조를 데이터표라고 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데이터표라는 기능은 데이터 탭에 예측 그룹에 가상 분석에 데이터표 행입력셀 행 방향으로 나와 있는 변동량은 없네요. 그러면 여기는 설정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 없잖아요, 지금. 그다음에 열림력에서 열의 변동량 부분을 이야기할 때 형태적으로 실제 이 값들이 의미하는 건 이자율을 이야기하는 데서 이자율은 계산할 때 요 연이율 요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C4를 참조했죠. 그래서 관심을 두는 원본이 두 개일 수도 있고 한 개일 수도 있고 이 기능은 확인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저장. 자, 시트 이동 단추를 통해서 앞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데이터표 1로 이동하겠습니다. 방금 들었던 설명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재는 137페이지고요. 한번 실습을 해보세요. 한 3분 정도 드리죠. 수업 중에 마무리하세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데이터 표 기능은 결과가 나타나는 부분, 여기 영업이익을 나타내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이 결과가 나타나는 부분 앞쪽 부분에 지금 이 구조가 관심을 두고 있는 원본값이 두 개인가 봅니다. 행의 변동량, 열의 변동량이 다 있는 거 보니까. 그럼 식은 여기서 가져오면 되죠. 식이 꼭 있어야 됩니다. 복사, 붙여넣기. 그 다음 원본에 해당되는 행렬 변동량과 수식, 결과가 나타날 부분이 필요하다. 이 구조를 데이터표라고 그러고 기능은 데이터표 기능은 데이터 탭의 예측의 가상 분석의 데이터표 기능을 통하여 자, 계산하려면 이제 셀의 도움을 받아 이 값들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자, 행입력 셀, 행의 변동량을 의미하고요. 여기 이 구조. 실제 판매량을 의미하는 거죠. 판매량을 의미하는 숫자다. 그럼 판매량을 계산할 때 B3셀을 참조했겠네요. 열 입력셀은 열의 변동량을 의미하는 거죠. 구조적으로. 이게 실제 의미하는 거는 판매가고. 그러면 여기. 그럼 여기에 있는 변동량들을 행렬 변동량들을 이 수식에 집어넣어서 경우의 수에 해당되는 결과값들이 여기에 나타난다. 표현표로 확인. 저장. 자, 파일을 다시 또 다른 파일을 열겠습니다.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분석 작업, 5 파일 여시고 저희들 교재는 148페이지. 이 제목이 시나리오죠. 시나리오. 그래서 뭐 이것도 문제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트는 옮겨가겠습니다. 시나리오 2 시트로 옮겨가겠습니다. 교재는 151페이지. KS 마트 특별기획전 원피스 판매 현황 표에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자료를 이야기하는 거죠. 마진율 A13, 마진율 A13. 표기가 되어 있다는 건 관심을 두고 있는 거고요. 숫자로 구성되어 있네요. 일단은. 그 다음 할인율 B13셀. 여기도 숫자로 구성되어져 있고 뭐 문제 표기가 되어 있다는 건 관심을 두고 있다는 이야기죠. 셀이 다음과 같이 변동. 이 원본 값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원본 값이 바뀐다. 그걸 원본 값이 바뀌는 이 사항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시나리오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본 값이 바뀐다. 그걸 시나리오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렇게 이제 원본 값이 바뀌죠. 그러면 뭐가 그러면 따라 바뀌겠습니까? 결과값들이 수식이한 결과값들이 바뀌겠죠. 판매 금액의 합계. 여기네요. 판매 금액의 합계. 여기네요. 수식이네요. 썸.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건 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 이익 금액의 합계 F10 확인해 보니까 수식에 의한 결과값이네요. 관심을 두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렇게 이제 내용 파악을 하신 거고, 자, 변동 시나리오 자체 방금 시나리오가 뭐라고요? 원본 값이 바뀌는 상황이라고. 그럼 원본 값이 바뀌면 이건 자연스럽게 뭐고 원본이 바뀐다는 건 자연스럽게 뭐 결과값도 자연스럽게 나타나겠죠. 원본이 바뀌었으니까. 예? 1 더하기 2는 3이라는 식을 적어놓고 3 대신에 뭡니까? 10으로 바꾸면 결과값 11로 나올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일단 전체 상황은. 용어는 좀 낫습니다. 시나리오에는요. 자, 그 다음.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자, 잠깐만. 실제 그러면
판매 금액 합계를 자 이익 금액부터 보여요. 이익 금액 합계를 계산하는 시기에 여기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즉 원본 값이 이거 하나밖에 두 개밖에 없냐는 거죠. 이것밖에 없느냐 이 시기에 영향을 주는 게.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F4부터 F9, F4부터 다 수식이네요. 그럼 이거 수식이네요. 물론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중간 과정의 수식인가 봅니다. 그러면 24 판매 금액이네요. 여기 확인해 보니까 이것도 수식이네요. 뭐 물론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 C사 판매가 이것도 수식이네요. 뭐 물론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면 B사 이건 숫자 값이네요. 매입 금액 매입원가 이거 숫자 값이네요. 이거 바꾸면 이거 바뀌죠. 예? 여기에 있는 값을 바꾸면 여기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도 바뀌고 여기도 바뀌고 여기도 바뀌겠죠. 이해되세요? 자, 그다음 B4 했고 A13, A13 여기네요. 이거 바꾸면 여기 바뀌겠네요. 여기 바뀌겠네요. 여기 바뀌겠네요. 여기 바뀌겠네요. 예? 전체 흐름이 식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지금 어려운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다음 그러면 여기 끝났고 C4까지 했죠. D4, D4 이거 숫자로 구성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를 판매 수량 값을 바꾸면 판매 금액이 바뀔 거고 이익 금액이 바뀔 거고 여기에 있는 합계도 바뀔 거다. 맞죠? 물론 이 녀석도 바뀌겠죠. 신경을 안 쓰고 있지만. 자, 그러면 여기 끝났나요? 여기도? 그 다음 여기도 그럼 여기도 뭐가 24 방금 했고 B13, B13 여기네. 할인율이 여기 영향을 미쳐 요거 바뀌겠네요. 그럼 여기도 바뀌겠네요. 네? 그렇게 판단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 다 했죠. B4, D4.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 수식 전체 현황을 파악을 하면 이런 원본값 14개가 이런 중간 과정에 있는 수식이나 최종 결과에 있는 수식에 영향을 주고 있다. 맞아요? 그렇게 판단될 수 있잖아요. 자, 뭐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 관심을 어디다 두고 있다고요? 원본값 2개, 결과값 2개에 관심을 두고 있다. 여러 개들 중에.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원본값 1개 이상을 바꿀 겁니다. 그걸 시나리오라 그럽니다. 할 때, 변경할 때. 그러면 자연스럽게 결과값도 바뀌겠죠. 결과값이 어떻게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알고 싶다는 거죠. 이때 사용하는 기능을 시나리오 관리자라고 합니다. 즉 시나리오 원본값이 바뀌는 상황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공간이 시나리오 관리자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셀 포인트 어디든 상관없이 목표값 찾기처럼 이메일 곳에 두시고 위치는 어디, 저 기능은 어디냐고 시나리오 관리자라는 기능은 데이터의 예측의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요. 자, 확인만 하시고 닫을게요. 닫겠습니다. 자, 확인하고 전체 설명 이제 드린 거고 자, 교재 151페이지 E10 자, 첫 번째 삼각형 E10 셀의 이름은 판매 금액 합계, F10 셀의 이름은 이익 금액 합계, A13 셀의 이름은 마진율, B13 셀의 이름은 할인율. 혹시 이런 내용 기억나세요? 우리 일주일 열흘 전이죠. 이름 정의라 그래서 셀이나 셀 범위에 의미 있는 이름을 부여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요 F10 셀은 공식 명칭이 F10이긴 하지만 앞으로 뭐라고 의미 있는 이름을 부여하겠다고요? 이익금액 합계라고 부르겠다. 그걸 어디서 설정한다고요? 이름 상자에서 합니다. 클릭. 이익금액 합계. 엔터. 오타 조심하시고 엔터. 오타 있는 점 확인하신 다음에 엔터. 자, 그 다음에 E10도 있죠. E10 셀 선택하시고 판매 금액 합계라고 부르겠다. E10 셀. 판매 금액 합계라고 부르겠다. 오타 조심하시고 엔터. B13 셀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에 클릭. 앞으로 B13이라 부르지 않고 할인율이라고 부르겠다. 엔터. 그 다음 A13 셀 선택하시고 앞으로 마진율이라고 부르겠다. 오타 조심하세요. 엔터.
됐죠? 혹시 오타 생겼으면 그냥 넘어가세요. 조금 이따가 제가 수정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 뭐 그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일단 오타 생긴 건 지금은 시험에서는 오타 생기면 안 되고요. 절대로. 우리 처리한 방법을 알고 가면 되니까. 자, 그다음 시나리오 작업을 이제 이름이 저기 원본 값이 바뀌는 시나리오 작업을 해야 된다. 그걸 어디 가서 시나리오 관리자에 가서 한다. 시나리오 관리자는 어디 있다고요? 데이터에 예측에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 이것도 마찬가지 한 번만 설명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자, 시나리오 원본값이 바뀌는 사항이 없죠. 그걸 이제 추가 만들어야 된다. 추가. 그러면 이렇게 시나리오 추가라는 창이 나타납니다. 자, 일단 수도. 자, 다시 교재 151페이지 돌아가겠습니다. 시나리오 1. 첫 번째 시나리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나리오 이름은 이익전가. 뭐 우리 영화 드라마나 뭐 영화나 드라마에 뭐 대본에 보면 뭐 시나리오 그런 거 시나리오라 그러죠. 뭐 그런 게 제목이 앞 표지 그 표지 제목이 다 달려져 있죠. 그걸 뭐 이름. 그래서 마진율 45% 이게 원본 값이죠. 할인율 2% 3%로 설정. 그다음 시나리오 2, 두 번째 시나리오랍니다. 원본값 바뀌는 두 번째 사항. 시나리오 이름은 이익감소 마진율은 25%, 할인율은 8%로 설정하시오. 자, 그러면 시나리오를 만드는데 그 시나리오에 대한 이름이 이익전가, 오타 조심. 변경셀은 관심을 두고 있는 원본값. 그 14개의 셀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러면 내가 떨어져 있는 범위니까 컨트롤 키 이용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 관심을 몇 개 두고 있다고요, 지금은? 응? 두 개 인접해 있네요. 범위 설정. 그럼 이 값을 이제 원본의 값을 이제 어떻게 설정하냐고요? 다음 단계 확인. 그리고 시나리오 값, 원본 값을 바꾼다. 자, 마진율 얼마? 45%인가요? 45%라고 입력. 할인율 뭐 물론 0.45라고 입력하셔도 상관없고요. 3%라고 입력. 0.03이라고 입력하셔도 상관없고요. 근데 이건 첫 번째 시나리오고 두 번째 시나리오가 또 있다 그랬잖아요, 문제에. 그러면 추가해서 확인해서 나가셔도 되고요. 추가. 바로 우리는 바로 추가하죠. 그리고 다시 시나리오 이름은 이익감소, 오타조심, 변경셀, 원본값 두 개 이상 이 셀 주소가 이상 없으면 그대로 사용하시고요. 이상 있으면 지우고 다시 재설정. 뭐 주소 형태 상관없고요. 지금은 확인. 자, 마진율 25% 입력. 이것도 오타 조심하시고 할인율 8%. 0.08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고 더 이상 만들 사항이 없죠? 확인. 죄송합니다. 25%. 저 챙겨주시는 분이 있군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됐습니까? 더 이상 만들 이제 사항 시나리오가 없죠. 그럼 일단 확인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요거 시나리오 원본 값이 바뀌는 사항 두 개가 만들어져 있는 사항이고요. 자, 그리고 잠깐만요. 이제 딴 이야기 좀 할게요. 자, 이익 전가라는 시나리오 선택. 항상 목록의 선택은 색깔이 다르다 그랬고요. 아래쪽에 표시 단추 한번 눌러보시면 지금 35% 5%인 원래 있던 값이 여기 이 값에 따라 바뀝니다. 여기. 그러면 여기 영향을 받는 내용들이 바뀌겠죠. 에? 요거 바뀌었으니까 여기 파란색 부분 바뀔 거 아니에요. 영향을 받는 녀석들은. 그다음 이익 감소 선택하시고 표시하면 이렇게. 그것도 마찬가지겠죠. 같은 문제죠. 자, 그럼 여기서 잠깐만요. 혹시 여기 파란색 부분 값들 다 기억나세요? 에? 기억하는 게 이상하죠. 자, 닫게서 나가겠습니다. 일단. 자, 처음에 여기가 35%였고요. 여기가 아마 5%였을 겁니다. 이게 이제 시작 단계의 값이 이 값이었거든요. 원본 값이. 자,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하고요. 자, 여기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이걸 바꿨을 때 여기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네? 자, 그래서 다시 데이터의 예측의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에 갑니다. 가시면 그런 전체 현황을 다 보고 싶다. 그걸 요약이라 그러고요. 자, 교재 15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시나리오 요약 시트는 시나리오 2시트 바로 앞에 위치하셔. 자,
이거 요약이라는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결과물이 시트로 나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요약 시트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고요. 항상 삽입이라는 개념은 기준이 왼쪽, 위쪽 이게 기준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왼쪽에 시나리오 시트 2 왼쪽에 나타날 거고요. 그게 이제 시나리오 2 앞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요약. 자, 요약 누르시면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시나리오 요약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표의 형태로 이렇게 구성을 해주는 거예요. 일반적인 표 형태.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피벗 테이블이라는 거 배웠죠. 피벗 테이블의 구조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하는 방법. 시험은 무조건 이 방법으로 나옵니다. 시나리오 일반적인 표 형태로. 그 다음에 결과 셀, 관심을 두고 있는 셀이 뭐라고요? 관심을 두고 있는 셀. 그러면 판매 금액과 이익 금액 합계니까 인접해 있으니까 범위 써있죠. 아니면 따로따로 선택하시든지 컨트롤 키 이용해서. 자, 그리고 확인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밑에 참고 표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작성 시 정답과 일치되며 오차로 인한 부분은 인정되지 않음.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일단 이건 문제에서 그림을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과 그림을 주지 않기 때문에 어디가 틀렸는지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오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문제에서 여기 이름 안 바꾸면 셀 주소로 나옵니다. 이 자리, 이 자리. 그 다음에 아까 또 오타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또 어디가 있죠? 이 부분하고. 아까 시나리오 이름 입력하셨잖아요. 여기 오타 생기겠죠. 그 다음 또 시나리오의 변동량, 변동값, 그러니까 원본값 바꿨잖아요. 이것도 오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비교할 대상은 없지만 문제에 있는 내용과 비교해 봤을 때 충분히 오타가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그 수정하는 방법은 자, 일단 여기까지 저장해 두시고요. 수정하는 건 잠깐 쉬었다가 11시 5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쉬었다 가겠습니다.